이 교육 문제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생각해 봤지만 그것이 헌법에 어떻게 녹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오래지 않았습니다. 작년 올해인가요? 3월 3일 그때도 한번 이 모임에 참석했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그 교육헌법 31조에 들어가야 할 그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 헌법에서는 교육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 31조 1항에 교육의 목적을 헌법상으로 신설해 왔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앞으로 이 국민 개헌에 꼭 그 내용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 목적이라 하는 것은 사람마다 그 목적 자체가 다양할 수 있고 다를 수 있지만 제 나름으로 생각한 것은 교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그 행복, 즉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소양과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흔히 헌법 개정 또 교육에 관련된 그 정책들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재 양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교육이란 자체가 그런 인간을 수단으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교육에서만큼은 인간의 존재, 즉 이 세상에 나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한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것에 적극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항으로 항으로 현행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등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균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헌법에서 보면 제가 나눠드린 그 교육헌법 연역 맨 첫 번째를 보면 거기 재헌헌법에서부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헌헌법은. 근데 여기에 10호 헌법에서는 능력에 따라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에 따라서라고 하는 이 조항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를 낳고, 그래서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그래서 정유라 사건에서 보듯이 경제력도 능력이다 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학습 능력과 적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넣어봤습니다. 물론 대통령 개정안에서는 그 능력과 적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좀 더 분명하게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조항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행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 또 대통령 개정안에서도 모든 국민이라고 했지만 제가 참교육통제에서 개정한 안에는 사람은 누구나 라고 고쳐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만 대한민국에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류 보편적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여기서 이 균등이라고 하는 말을 흔히 어떤 교육 외적 요소, 즉 성별이나 신분이나 또 경제력, 부모의 경제력, 종교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을 받지 않는 기회 균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무상 의무 교육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현행 헌법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현행 헌법은 2항과 3항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한 항으로 묶어서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그런 조항이라고 보고, 그래서 국민은 누구나 보호하는 자녀나 아이에게 의무 교육을 받게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지금 의무 교육에 대한 의무만 강조되어 있지만 그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도 같이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무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공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공짜가 아니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그런 개념으로 의미를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공짜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분명히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도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만큼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아마 이 초기에 그 교육 헌법에서는 이 사항은 없습니다. 사항 이후는 없는데 그 60년대에 그 개정된 그 헌법에서부터 그 자주성, 정적 중립성은 보장된 이 자주성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이 조항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은 빼야 한다고 보고 그 대신 자율성과 교육권 이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조항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종교나 정당을 위한 교육 활동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문항을, 이 조항을 분명하게 헌법에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애매한 해석을 하지 않도록 확실한 헌법 조문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지금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말은 현행 헌법에 들어있지만 그 자율성이라는 말을 대학에만 국한시킬 것이냐, 그래서 초중 고등학교에도 자율성을 함께 포함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단지 그 학교 간의 그 자율성의 개념은 다룰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아마 많은 그 논쟁이 필요한, 상당히 진지한 그 논의가 필요한 그런 조항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국가와 지방정부는 국민의 교육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이 교육의 공공성을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진흥이라고 하는 이런 좀 애매한 막연한 그 개념은
제기하고, 이 평생 교육 진흥이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이것은 뭐 현행 헌법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뭐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이것을 확인한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제도가 앞으로 장기적인 그 관점에서 추진돼야 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육 제도의 법정주의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 교육 헌법이 뭐 31조에 6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사실 지난 그 여기에서도 그렇고 이 교육 헌법이 쟁점 그 헌법 조항으로 다뤄진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헌법 조항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만 그 맨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 현재도 역시 그 법령, 그 법률 뭐 이런 데에는 아직도 그 일본어의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 있거나 또는 또 그 영어 번역투에 그런 문장들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배격하고 고등학교 수준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명료한 표현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예를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현행 헌법에서 보면은 무엇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뭐 교육을 받을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제가 그 교육 연령에서 그 재헌 헌법을 보면 거기에서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차이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그 문장 표현의 차이는 번역투의 말을 많이 차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재헌 헌법에 그 당시에 만들 때는 굉장히 그 우리 말을 그대로 잘 살려서 썼는데 이런 그 부분들은 이번 헌법을 만들 때에는 완전히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순히 법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그 언어학자들, 한글학교 같은 이런 단체에 의뢰를 해서 정확한 우리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문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그 헌법을 가르쳐야 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이 헌법 조문을 외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우는 와중에 잘못된 우리 문장들을 습득하게 된다면 우리 문장, 우리말 자체가 굉장히 훼손될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헌법 문장 하나하나를 우리 말법에 맞게 이렇게 고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이상으로 제가 나름대로 그 헌법, 교육 헌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혹시 네. 의견 같은 걸 내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사실은 고민이 정리된 건 아니고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려보는 건데요. 이항 내용 때문인데 주어도 국민에서 사람으로 붙이시는 것처럼 이게 현실에서 적용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외국 학생이거나 하여튼 뭔가 다문화 가정 아니라 현재 그 공교육안에 들어올 때 일정 정도의 테스트를 거치는데, 그래서 걔가 만약
3학년 정도의 나이지 않다면 3학년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시험을 치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절차로서만 거치지 그 과정에서 탈락을 시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이제 들었던 생각이 아니 그럼 걔가 공부를 못하는 애면 3학년에 안 받아줄 거야?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는 했는데 능력에 따라서 그러면 차별하겠다는 거야? 이렇게도 조금 해석이 돼서 우리는 교육헌법 개정안에서 문구를 그런 거를 오해를 사지 않고 그런 하여튼 그 특수한 경우들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권리로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문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조항인데 사실 대통령 개정안에서도 다 국민으로 나와 있지 사람 일부 이제 사람으로 꽂힌 부분이 있지만 교육헌법에서는 다 국민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것을 고민하면서 어디까지를 국민으로 하고 어디까지 사람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근데 이 학만 사람으로 이렇게 한 것은 일단 우리 국가에 들어와서 사는 학생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외국인을 할지라도 국적이 무엇이든 간에 관계없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민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만